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지역아동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오늘이 그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아닙니다. 서울시고 아니면 어떤 자치구든 그건 아닌데,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서울시가 11월 5일 날 지역아동센터의 날 기념식을 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지역아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센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날은 뭐 특정한 날이 이렇게 정해지거나 요일이 고정된 게 아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그게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그 현장에 맞게끔 지역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기념일을 갖다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그 이제 고정되지 않은 그러나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날 행사를 갖는 그런 개념의 그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한 250여 개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뭐 그런 데서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날 기념일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기념식이 열리게 되겠죠. 뭐 현실적으로 또 뭐 이런 그 기념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은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행사 규모를 작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가 하면 오히려 또 이제 관심을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더 크게 한다든가 뭐 그것은 이제 현장에 맞게끔 그 단체장과 그다음에 이 센터장 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의회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있듯이 그런 의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서로 관계 요로에 있는, 그런 이제 인사들이 뭐 결정을 해갖고서 기념일을 이렇게 치르는 그런 그 기념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그 어떤 해당 지역, 즉 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그런 행정구역이 있죠.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지역 사회 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경제적으로 좀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의 이제 아동들이 여기에 이제 그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펼 때 이게 참 선별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펴다가 보면은 일종의 그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낙인 그 효과가 정말 그 최소화되도록 그 관계자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요보 아동이 된 그 입장에 있는 그 이제 보호 대상자들은 뭔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또 활성화되고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그 이제 기관이 바로 지역 아동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물론 이제 사회복지적인 그 차원에서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이 조치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지역 그 아동센터에 관련해 갖고서는 제가 최근에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중랑구에서 이 행사가 있어서 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보면서 뭐 느낀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아동보호센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그 중랑구청을 이제 이 행사에 가게 된 것은 음, 물론 뭐 각 지자체별로 이 지역 아동센터를 다 운영을 이제 하겠지만 오래전에 사실은 중랑구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 중랑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좀 한번 방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한번 가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바로 금년도 성과 공유회 및 K-엔젤스 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준비돼 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중랑구청의 그 이제 지하 1층에 가니까 이제 큰 강당이 있죠. 있어서 거기서 이제 행사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이 성과 공유회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1년 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어땠다 그다음에 뭐 반응이 어떻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유회가 끝나고 바로 진행된 것이 바로 그 요보 아동들로 구성된 그 K 엔젤스 합창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 합창단의 합창 공연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한국
환경체육청소년연맹의 그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유범진 박사하고 서울 연맹장의 자격으로 제가 여기를 갔는데 바로 그 신상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 회장께서 이제 초청을 해 주신 거예요. 초청도 받았지만은 더군다나 제가 살던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출퇴근하면서 사실 중랑구청 앞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 시설물도 그때 이용도 하고 근처에 성당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지역을 굉장히 이제 눈에 익고 익숙한데요. 그래서 한번 이 행사를 하니까 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초청도 받았지만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구청장께서 류경기 구청장입니다. 아주 그 오래전에 그 서울시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한 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그 류경기 구청장도 만나서 인사도 했고 그다음에 그날 보니까 이제 최경보 구의회 의장이 이제 그 자리를 앞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의원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제가 이윤재 구의원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그 어린 아동들의 공연을 같이 감상을 했어요. 쭉 보고 와서 그참 현장의 그 뭐 모습이라고 할까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일부 서투른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아주 귀엽고 앙증맞고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연 내내 막 그 함께했던 주민들도 같이 웃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이제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일단은 중랑구에서 그 개최되었던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이죠. 여기 이제 원고는 오늘이라고 돼 있지만은 그 서울 중랑구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날그 행사 현장에 이제 다녀온 거죠. 혹시 이 지역아동센터의 날 하면은 글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이 이제 있는데, 뭐, 아동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날 본 그 아동들은 그야말로 아주, 우리나라 비대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어린 그 동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귀엽고 앙증맞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이 영상에서 그 의미와 배경, 그리고 이 행사가 왜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랑 K 엔젤스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랑은 뭐 이제 중랑, 어, 지역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중랑이라고 붙였을 거고, 글쎄요, K는 요새 뭐 K팝, 뭐, K 스피치, 그 다음에 뭐, K 방산,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나라를 이제 나타낼 때 K자를 붙이니까,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유추를 해봅니다. 엔젤스는 그 이제 천사죠. 정말 그 어린 그 아이들이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성된 그 합창단의 이제 공연이 이제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무대에 착 비춰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경 화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음, 공연을 하더라고요. 합창을 이제 하는데, 아주 조그만 어린이들 있잖아요, 그야말로. 학교 막 들어와서 몇 년 안 된 그런 그 아이들로 이제 보이는데, 아주 그 지휘자 선생님이 그 머리도 이렇게 치렁치렁한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이 정말, 이게 참, 이 지휘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뭐, 좌우 바란스도 맞춰줘야 되지만, 왼쪽에서 큰 소리를 칠 때, 큰 소리로 노래를 할 때 아니면 오른쪽에서 뭐 잔잔하게 노래할 때 이 손으로 다 표현을 해주잖아요. 지휘자를 노래를 음악 합창하면서도 지휘자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그 내가 해야 될 때라는 걸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그만큼 지휘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린 그 아동들이 전부 남학생은 이제 까만 바지, 여학생들은 까만 치마에다가 이렇게 흰 양말을 목이 긴 양말을 신고 전부 그 노란 그 자켓을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셔츠에 이제 넥타이를 자그마한 아주 앙증맞은 그런 넥타이를 쫙 하고서 쭉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고 노래 끝나면은 좀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또 다시 노래 부를 그 시간이 되면 또 쭉 나와서 수업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 네, 하여튼 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아동복지시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이제 맞벌이를 이제 다 하게 되죠. 뭐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 아버지 혼자 나가서 이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해갖고선 살기가 빡빡하죠. 그러니까 엄마도 나가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상당히 그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 음악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어서 프로그램에 이제 심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 아동센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맞벌이 가정이나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 또 있죠. 어떤 이유든 간에 엄마나 아빠가 혼자 있는 그런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안 계시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사는 그 아동들이 또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집안마다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연이 그 이제 있을 수 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은 자기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도 이제 이런 데 나와서 그야말로 그 지자체 도움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제 예술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 가정의 이제 아동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낙인, 스티그마라는 것이 이제 그 이게 그런 글쎄 그것도 효과라고 얘기하면 좀 어감상 어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모두가 같이 옆에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음, 이런 데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거니까 음, 그런 그 역할을 바로 지역 아동센터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그 학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같이 이렇게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보호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학습도 할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곳이 바로 지역 아동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나는 이런 센터 역할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와 아이들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념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에요. 법정 기념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은 당연히 아니고요. 법정 기념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정된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각 시도, 그다음에 그 시군구, 그런 지역, 지방자치단체 그 단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갖고서 행사를 하는 그런 그 기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부산에서는 2024년엔 9월 28일 날 했고 서울에서는 11월 5일 날 그거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금년은 뭐 아직 그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중랑구는 바로 이날 성과 공유회 겸 이런 그 기념 행사를 이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마다 또 연도마다 기념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종사자와 모범 아동을 표창을 이제 하죠. 그래야지 이 아이들도 열심히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도 그 힘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발표회. 아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수창 그 공연이라든가 이게 아동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 뭐 저도 가끔 가다가 이런 공연에 이제 출연을 하는데 뭐, 공연하기 전에는, 내가 과연 제대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걸 다 마치고 나면은 정말 그 뿌듯한 그런 걸 느끼죠. 뭐, 학생들도 당연히 그런 걸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의 그 기쁨을 갖다가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갖고서, 자원봉사자가 와서 같이 그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유관기관, 내지는 그다음에 뭐 기업체 같은 데서도 함께 참여해서 돌봄 체계를 갖다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마련이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날의 핵심 에너지는 그 분명한 거죠. 그럼 아이들을 단순히 돌봄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주체적 참여자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돌봄 대상. 너희들은 내가 그냥 보살펴주는 애들이고 너희들은 그 품 안에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단순화시킬 게 아니고 이런 각종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마련해 갖고서 전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해 갖고서 아 정말 내 가슴이 뿌듯한 그런 걸 느꼈다. 아,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존중받고 그다음에 그 존중받은 마음을 갖고 사회에 나와서 정말 더 큰 일, 또 따뜻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아이들의 인성을 길러준다는 게 이게 돌봄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센터 종사자들이 노고와 역할이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뭐 지휘하는 지휘 선생님도 있지만 거의 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뭐 발표회 사회를 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 그 인사 말씀하는 그 회장님도 계셨고 또 총괄하는 거죠. 각종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반주를 해 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종사자들이 아, 내가 보람된 일을 했구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나겠어요. 바로 그런 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그 일종의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를 한다. 예, 뭐 지역사회가 아예 뭐 애들은 뭐 남의 기면 젖먹을 건 제가 갖고 태어나니까 남의 겨도 돼. 물론 뭐 그래도 되겠죠. 되겠지만은 아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게 하려면은 이런 성장과 돌봄을 필요하고 그걸 또 위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뭐 태어나면은 뭐 먹을 건 다 갖고 태어난다. 그거는 정말 농경시대 때는 가능했던 얘기죠. 왜?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나가서 농사라도 질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산업화된 시대, 도시화된 시대, 그다음에 정보화된 시대는 정말 그 단순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런 사회에 맞게끔 성장시키고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아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 주변에서 어른들이 또 이런 그 행정기관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중랑구 행사에 제가 와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상규 회장님이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랑구가 또 그, 방정환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든 인물이면서 그다음에 아동의 권리, 복지 이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랑구 망우동에는 방정환 선생님과 관련된 시설과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을 아주 다른 데보다 더 뜻깊게 기리겠죠. 아무래도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아동복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추모식이나 기념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방정환 선생님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다녀왔던 그날 중랑구에서 열리는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죠. 방정환 선생님의 그 아이 사랑, 아동 사랑의 정신을 갖다 지역 차원에서 계승하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시내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행사들이 있겠죠. 그 행사가 이제 그 일정이 고정적이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날짜가 이렇게 좀 달라요. 조금 반복되는 얘기를 제가 같이 써놨는데 서울은 지난해 11월 5일 날, 부산은 9월 28일 날 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행사는 매년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열리는 특별 행사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날짜보다도 행사의 취지. 이 취지를 얼마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그에 동참을 해서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부모님이 맞벌이 때문에 나가 있다라 그러면 뭐 방과 후에 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사실 학생들이 나쁜 데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러한 어떤 그 계기를 갖다 차단할 수 있는 즉 돌봄 사각지대를 갖다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한다.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동의 자긍심과 이제 참여 정신을 또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이제 합창 그 공연을 했지만 거기에 다들 참여해갖고서 노래를 한 대여섯 곡 이렇게 부르고 이제 오늘 정말 내 뿌듯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통해서 그런 자긍심을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아이들, 아동들이 이렇게 성장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네트워크가 강화가 된다. 이게 뭐 단순하게 센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그렇고 자원봉사 연합회가 또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 뭐 연합회만 자원봉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새마을 분야에 그다음에 어 체육회 뭐 이런 아주 여러 그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사실은 어 그 역할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의 역할도 하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그냥 봉사를 다들 하는 분들이에요. 일 있을 때마다 두 팔 벗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서 이제 그 여럿이 어울려서 같이 사회성을 이렇게 점점 배우고 또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오늘 중랑구 그 행사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이 아닙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행사를 보면서 이런 취지가 잘 반영이 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역아동센터의 날은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지역 단위에서 아이들과 종사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행사 연구와 정신을 이어가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짜는 매년 다르지만 취지와 의미가 더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 그다음에 중랑구가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계승해갖고 그 행사를 운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뭔가
중랑구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에서도 뭐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 모두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소상공인의 날이에요. 2016년에 제정이 된 날인데 사실 요새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뭐 늘 어려워도 참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를 운영해 왔지만 아무리 힘들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버텨 나가야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밑바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지만은 나라는 존재, 내가 운영하는 뭐 업체, 그다음에 기업 이것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영이라는 것이 그 영속성과 그다음에 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익을 내야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뭐 손해를 보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영속성, 고잉 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페달을 구르듯이 페달 구르지 않으면 쓰러져요. 근데 페달을 구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올라가는 길에서는. 힘이 들 때 더 힘들어지는 게 바로 기업 경영이고 소상공인들의 그 운명이고 자영업자의 어떤 숙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서 정말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역경을 참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살펴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